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헝다 23일 달러 채권 이자 체불 중국 헝다 구제 없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23일에 이 채권을 다 갚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다 갚지 못했던 거죠. 말 그대로 23일날 예정되었던 달러 채권 이자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 디폴트, 말하자면 채무 불이행까지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 내에 지급을 완료해 최악의 사태만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구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각 지방정부의 헝다그룹, 에버그란데의 파산 위기에 대비하여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날 보도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위기의 헝다가 23일날 달러 채권의 이자를 체불했다는 내용과 중국 정부가 지금 헝다그룹에 대해서 구제는 없다라고 말했던 그 배경, 왜 그런지 그 배경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국 정부 입장으로 보면 헝다를 살리는 것이 어떤 면에선 더 나은 입장인데 왜 이 헝다를 굳이 죽이려고 하느냐, 또 공동 부유에 이러한 것들을 왜 주창을 했느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날 헝다 채권에 총 20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이 여전히 채권 이자 지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 채권에 대해서 갚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죠. 헝다의 회생 가능성을 판가름할 23일, 29일 두 차례 관문 중 첫 번째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셈입니다. 지금 23일에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더라도 일주일 후인 29일까지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23일의 난관조차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9일의 난관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당초 시장에서는 헝다가 23일날 지급해야 될 달러 채권 이자 8,3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93억 원과 위안화 채권 이자 2억 3,200만 위안, 말 그대로 425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리라는 관측이 파다했습니다. 이에 헝다는 22일 위안화 채권 이자에 대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달러 채권 이자는 정상 지급한다고 발표해 파산설 진화에 시도했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위안화 채권 이자 이 부분과 달러 채권 이자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위안화 채권 이자 같은 경우는 중국과 싸바싸바해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달러 채권 이자는 좀 다르죠. 달러 채권 이자라는 것은 거의 미국 아니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투자를 하고 아니면 다른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의 달러화 채권이 문제가 돼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칭화유니라는 그룹이에요. 칭화유니라는 그룹도 마찬가지로 위안화 채권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달러화 채권이었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위안화 채권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화 채권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갚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걸렸죠. 그리고 결국은 중국 정부가 파산전을 시켜서 지금 법원을 통해서 구제금융을 또 하고 이것을 유지를 하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시장은 헝다의 이러한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위안화 채권 이자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위안화 채권 이자의 경우 중국 정부의 힘으로 보기에는 숨겨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은 달러 채권 이자로 쏠렸습니다. 헝다가 달러 채권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 것이죠. 드디어 23일 달러 채권 이자에 대한 체불 소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달러 채권과 같은 경우는 지급일로부터 유예기간이 한 달간 있습니다. 30일 내에만 채권 이자를 지급하면 디폴트에 빠지는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헝다그룹 입장으로서도 이 23일날 그 달러 채권 이자에 대해서 해결한다 할지라도 더 큰 문제가 남았다는 거죠. 그것은 23일에 막을 달러 채권뿐만 아니라 29일에 막을 달러 채권
말하자면 4,570만 달러, 한국 돈으로 537억 원의 지급일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993억 원도 다 갚지 못한 헝다가 537억 원을 낼 가망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앞에도 밀렸는데 뒤에까지 감당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가깝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도 은행 대출을 꽉 막고, 그리고 개인이 투자하는 투자, 그리고 지금 집을 살려고 해도 집을 살려고 하는 대출까지 꽉 막아놓은 공동 부유 정책을 주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죠. 헝다 대변인은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논평 요구를 응하지 않았고, 중국 당국도 이자 지급 실패 사태에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30일 동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헝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채권기관이 헝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헝다가 사실상 30일간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29일 날도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과 맞추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당장 디폴트만은 현재 상태에서 면하자라는 것이죠. 중국 당국도 헝다가 즉각 디폴트에 빠져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혼란이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최근 중국 당국이 헝다 경영진을 불러서 채무 상환에 성실히 임하고 채권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신흥시장 유통성 거래 담당자인 코노 위아는 그들은 지금 당장 디폴트가 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오늘 당장은 채권 이자 지급을 못했더라도 30일 이내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은 뻥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헝다 몰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본다고 하면 헝다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중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헝다의 몰락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3일 중국 당국은 헝다 몰락에 따른 지역경제 파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방정부에 지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헝다의 아파트 건설 사업 중단으로 인한 민심의 격분과 시위에 대한 대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구제하지 않으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한다는 거죠.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들에게 헝다그룹의 채무 등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후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중국 정부는 폭풍을 대비하려 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비한다라는 폭풍이란 회사의 몰락에서 오는 경제적, 사회적 여파를 의미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을 하고 있죠. 역시 중국 당국이 헝다에 시간을 주면서 점진적인 구제에 나설 수 있다라는 기대와는 지금 상반된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는 헝다를 몰락시켜서 그것을 어떤 지렛대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뒤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온 지시는 이렇습니다. 사회 불안 차단, 그리고 일자리 감소 대비, 주택 구매자 및 경제 전반에 대한 파장 완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헝다그룹의 파산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꺾일 것으로 보고, 지금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서 부유해진 중국의 부유 부호들, 이러한 기업들을 지금 다들이 깡그리 무시한다라는 지금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또 회계사와 법률 전문가 등을 긴급 소집해서 각 지역의 헝다그룹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지금 헝다그룹이 추진해온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인수를 준비하는 한편 시위 등에 대비한다라는 요구도 하고 있죠. 그래서 헝다그룹이 하고 있는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받아서 하고,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 넘겨서라도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공백이 생길 경우 시위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시위에 대해서도 막아서 거대한 그 블랙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이죠. 지금 중국 당국이 사회 경제적 파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헝다의 부동산 사업 부분을 떼내서 국유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기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파산을 일단 시키고, 그리고 이 파산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 세 부분으로 쪼개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경제 매체인 아시안 마켓스에서는 중국 당국이 헝다를 부동산 등 세계 법인으로 나눈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핵심인 부동산 부분을 국유화해서 중국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쩌냐? 부동산 부분을 누가 차지한다? 중국 정부가 차지한다. 이 중국 정부가 차지하는 것을 어떤 핵심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헝다와 같은 경우는 자금을 먼저 차입을 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 전 구매자들로부터 선입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 투자하는 문어발식 확장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개월 전부터 중국 정부가 공동 부유를 주창하면서 채무관리와 투기 억제를 위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돈줄이 막혀서 파산 위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헝다그룹의 파산, 헝다그룹이 파산한다는 말은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파산한다는 말이 지금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시기는 공동부유를 주창했던 시기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부유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부유는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 공동부유를 말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헝다는 또한 전기 자동차로의 확장을 하면서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헝다그룹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부를 얻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하나로에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가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헝다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죠. 헝다차는 2019년 설립 이후 그룹 차원에서 3천억 위안, 약 54조 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아직 차 한 대를 팔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헝다그룹의 지금 부채라는 것은 350조 원에 달하는 부채죠. 여기에 7분의 1 정도의 부채가 지금 헝다차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체 부채로 보면 헝다차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7분의 1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17%의 정도? 이 정도 되지만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헝다차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헝다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헝다차는 당초 올해 1분기로 제시했던 양산 시점을 올 하반기로, 그리고 다시 내년 초로 연기했어요. 그래서 이 헝다차의 문제가 지금 중국의 전기차의 문제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전기차 그룹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기차 부분을 지금 한 수십 개의 전기차 지금 자동차가 회사가 있는데 이것 한 5개, 6개의 회사로 통폐합하겠다라는 지금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헝다차의 직원들은 매달 초 1차 급여를 받고 20일에 2차 급여를 받지만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은 9월에 2차 급여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20일 날 지급해야 될 급여가 아직 안 나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헝다차는 또 협력업체들에게도 지난 7월부터 공장 설비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 한 대도 안 팔렸기 때문에 이득이 하나도 없고 계속 투자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헝다에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무런 돈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는 헝다그룹의 채무 문제가 핵심 사업 이외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금 블룸버그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헝다를 구제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중국 정부입니다.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때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지금 굉장한 문제가 됐었죠. 이때 파산처럼 파산하도록 그냥 놔둔 뒤에 중국 은행들이 자산을 인수해서 부실 지적권을 천천히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파산을 시킨 다음에 이 파산을 통해서 지금 법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 관리를 하면 지금 칭화윤리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관리하면서 외국 채권에 대해서 늦게 갚아요. 그리고 국내 채권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을 칭화유니그룹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 금융시장에 정통한 제미 중국계 투자 자문인 저우 웨이위가 헝다가 파생하면 지금 영향은 크겠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통해 수건 사업인 금융 시스템 구조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는 지금 금융 시스템의 구조 조정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껏 문어발식으로 지금 연결되었던 구조 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을 통해서 완전히 중국에 손하기 위해 지금 은행의 시스템들이 다 거둬들이겠다라는 거죠. 스와웨이 전 광저우 교통은행 이코노미스트 역시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구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중국에 팽당한 헝다그룹이에요. 스와웨이는 중국은 헝다를 죽도록 놔둘 생각이라면서 최근 시안, 광저우, 선전에서 많은 투자자가 헝다 건물에 몰려가 항의를 했지만 당국이 딱히 이를 저지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투입하기는 했지만 단순히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투자자들의 항의가 언론과 SNS에 퍼지면서 헝다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헝다를 살릴 의도가 있었다면 먼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보도 통제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헝다는 언론에 의해서 난타당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정적인 의미의 보도들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국가적인 의의가 되는 거죠. 거기는 통제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통제를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헝다에 대해서 구제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 헝다 부동산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거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광동성 포선시에는 헝다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거부하라는 정부 지시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역시 중국 정부가 헝다를 구제하지 않겠다는 신호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헝다는 지금 두 가지로 돈을 조달을 해요. 세 가지로 조달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은행 대출, 말하자면 헝다가 직접 은행 대출을 받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이 실제적인 소유주, 말하자면 구매자가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구하는, 집을 구하는 이러한 시스템, 선분양 시스템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분양 시스템을 채택을 하는데 헝다그룹의 아파트를 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구매자가 여기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대출 선분양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라는 의도를 지금 중국 정부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헝다 차이프. 헝다 차이프와 같은 경우는 그들이 많은 이유를 지금 제시를 하면서 돈을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보다 두 번째로 말한 선분양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중국 정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13일 중국 현지 언론들은 포산시 나나이구 주택건설국이 발송한 서한에 헝다그룹 아파트의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승인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담겼다고 앞다퉈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중국 현지 언론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현지 언론들이 헝다그룹의 아파트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승인 업무를 중단하라. 다시 말하면 선결제 시스템에서 헝다그룹을 배제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나나이구 정부는 다음날 오보라고 해명을 했지만 별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헝다그룹은 이미 찍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시사평론가 리린이는 헝다의 천문학적 규모 채무는 지난 2년간 수시로 오르내린 이슈였다. 채무 규모 자체에 대한 위기감은 크지 않다. 공산당은 서민들의 고통에 냉담하다. 투자자 규제는 고려 대상조차 아닐 것. 문제는 정치적 이해득실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헝다그룹이 지금 어려워졌다. 이 이야기는 2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2년 전부터 2018년도부터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문제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와서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지금 이것은 어떤 뒤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이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거의 최고조로 다가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사평론가 리니는 결론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했냐?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이해 득실이다 라고까지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정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97년 설립된 헝다그룹은 본사가 위치한 광둥성에 기반을 둔 기업이다. 자, 지금 보시면 광둥성에 있는 대표적 기업은 어디죠? 화웨이. 화웨이죠. 화웨이가 지금 광둥성에 기반을 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막대한 대출과 이권이 오가는 부동산의 개발 산업 특성상 광둥성 정관계 인사들과 광범위하고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광둥성의 장점인 개파의 근거지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장점인이라는 사람은 상하이방의 최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하이방의 지금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을 한다라는 거죠. 시진핑 정권의 당내 최대 갈등인 장점인 전 주석 계파는 흔히 상하이방이라고 불리고 상하이방은 상하이가 핵심 본거지로 하고 있지만 홍콩을 둘러싼 광둥성 역시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둥성과 같은 경우는 30년 연속 중국 내 GDP 1위를 한 돈줄이기 때문이죠. 자, 광둥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특히 선전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그 해안 도시였어요. 해안 도시도 아니에요. 해안의 빈민가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홍콩이 중국으로 이제 반환이 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선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선전으로 넘어오면서 광둥성이 갑자기 성장을 해요. 이게 그때 당시 덩샤오핑의 개방정책을 지금 하면서 어떤 일부 지역이 잘 살고 이 일부 지역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진핑은 공동 부유를 주장을 하고 있죠. 특별히 광둥성이 지금 타겟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민은 2002년 11월 총서기직을 후임인 후진타오에 물려줬습니다. 뒤로 물러난 장점인이지만 2004년 9월까지 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실권을 쥐고 흔들었어요. 그는 2004년 9월 군사위 주석직을 더 이상 유지하기 없게 되자 퇴임을 조건으로 측근 2명 중 하나를 요직인 중앙서기처 서기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나 측근 2명이 그 지방서기로 지금 활동하는데 한 명은 상하이 서기인 천량위, 다른 한 명은 광둥성 서기인 장더장이죠. 이는 2명의 서기 중에 한 명이 상하이방의 상하이 지역, 그리고 다른 서기는 광둥성의 서기인 장더장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광둥성이 상하이방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지역인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둥성의 주요 도시는 광주, 선전, 이런 지역이죠. 특히 선전은 홍콩과 인접해 있고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은 고위층 돈 세탁 창구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전, 그리고 홍콩 이것을 연결해서 같이 일을 벌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광둥성과 홍콩은 반드시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어야 되는, 지금 시진핑의 영향력 하에 두어야 되는 곳이 된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광둥성에 기반을 둔 재벌기업 헝다그룹이 만약 파산하면 채무 변제 순위에 국유 은행 등에 한참 밀리는 개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겠지만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은행 빚으로 방만한 경영을 해온 대형 민간 기업을 일벌백계를 하고 장점인 계파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일거양득인 셈이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광둥성과 홍콩은 반드시 자신의 영향력 하에 놓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둥성의 주요 기업 중 하나인 지금 헝다그룹을 파산시켜서라도 거기에 힘을 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전체적인 그 재력의 40%를 달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많이 뺏어서 갈 수가 있는 입장이에요. 파산을 시키면 개인적으로 완전히 타격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국은 왜 공동 부유를
주창을 하느냐라는 점이죠. 제미 중국계 투자자문 저우 웨이위는 중국 공산당은 좌경화의 행보가 뚜렷하다.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을 공유화하려는 입장이다. 공동 부유를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고 하면서 더불어 잘 살자는 공동 부유는 민간 기업을 부추배듯 갖추어야겠다라는 구호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 부유를 통해서 부를 대기업에서 착취하겠다라는 거죠. 즉 공동 부유를 내세워서 민간 기업들을 갈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하지만 최근 중국 공산당은 알리바바, 텐센스, 엔티그룹, 디디 출신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규제하고 마카오 카지노에 대해서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세계 자본은 중국의 규제 리스크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 규제가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 외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시진핑 정권의 위험성 큰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이에요. 전체 큰 맥락에서 지금 헝다그룹은 달러화 채권에 대해서 막지 못했다. 그리고 29일날 또 달러화 채권의 그 채무 기간이 들어온다. 이것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것을 막을 의지도 전혀 없다. 왜냐하면 정적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결국은 공동부유라는 그 의미는 자기 정파만 잘 살고 그리고 잘 사는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와서 이러한 분석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